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미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희대 파이널. 경희대가 이제 수능 직후에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언제 해야 돼? 그러면 사실 금요일에 해야 되는데 경희대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들 시험도 보고 그렇죠? 시간이 많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미리 수능 전에 해놓으면 어떨까? 이제 그래서 파이널을 제가 하나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파이널에 대한 소개 영상도 겸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모의논술 경희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의 해설 강의 제가 조금 실어드렸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타임라인 나눠드릴 거라. 자, 먼저 이제 올해 모의논술하고 작년 경희대 기출에서 이제 경희대라는 그런 학교의 수리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우 쉬워진 수리논술 난이도예요. 이 수리논술이 보통 이제 어렵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속된 표현으로 뇌 빼고 계산만 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류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메디커 같은 경우는 합격 컷이 94, 97 이런 식의 합격 점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해도 있죠. 그게 난이도가 쉬워서예요. 근데 계산은 어렵습니다. 계산은 어려운데 그냥 머리 안 쓰고 그냥 손이 시키는 계산만 쭈쭈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경희대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득점의 합격 커트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수학 괴물이라서가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나는 수리논술 공부를 많이 안 했어. 사고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그래도 경희대를 붙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원을 조금 추천해 드리는 그런 학교 중 하나가 되겠어요. 난이도 하향 기조가 있기 때문에 확통 기하를 여러분들이 기본 공부는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하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별도의 발상 필요 없이 계산으로만 뚫린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 여러분들 수능 공부를 할 때 수능 공부를 굳이 1년 내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개념은 어디서 끝나요? 개념은 3, 4월에 끝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계산이 엄청나게 느나요? 막 수능 공부 1년 하다 보면 뭐 3자리 곱하기 세자리수 곱하기 세자리수 암산으로 가능해. 그런 건 아니잖아. 계산은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계산 능력에서 거기에요. 그렇죠? 근데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뭘 늘리는 거예요? 발상력을 늘리는 거죠. 아, 이러한 문제에서는 차함수를 잡아서 그 차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혹은 뭐 평가원 이런 부분을 읽으면 이러한 발상을 해내야 돼. 그러한 발상력을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은 경희대 수리논술 시험은 어떻다고? 발상이 거의 없는 시험이라고요. 그 말은 공부가 별로 필요가 없다. 확통기하도 마찬가지죠. 확통기하를 수리논술을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 확통과 기하에서 쓰이는 어려운 발상력이 늘어가는 거지 계산력이 늘어가는 건 아니거든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됐건 그런 발상이 없는 쉬운 문제들로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인 확통기하 공부만 하더라도 별도의 발상 없이 계산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통기하의 기본조차 모르고 시험을 보잖아? 나한테는 외계어야, 확통 문제가. 그런데 확통 기본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만 확통이 쓰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센 계산이네. 중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중1도 할 수 있는 계산을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한다. 그러한 시험지이기 때문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확통 기하를 유기하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쉬운 시험이지만 확통 기하가 오히려 필수인 그런 아이러니한 그러한 구조를 가진 학교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런 많은 계산도 우리가 센스인 해석을 가미를 해서 그 계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모의논술 1번에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제 해설 강의를 봐보시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이 많다고 했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고서 문제 풀이 방향이 잡혔어. 그러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연습장에 미리 써보는 게 아니고요. 바로 답안지로 직행하는 거예요. 답안지에서 꾹꾹 눌러쓰면서 계산을 또박또박 해내는 겁니다. 그 많은 계산을 연습지에도 하고 답안지에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연습지에서 한 계산을 답안지로 뺏겨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계산을 몇 번 한 거야? 한 번만 한 거야.
연습지에서 한 번 하고 그거를 그대로 뺏겨 쓴 거라고. 그런데 문제풀이 방향이 잡혔어. 그거를 바로 답안지에서 계산하면서 답안을 써요. 계산 몇 번 했죠? 여전히 한 번이야. 그런데 뺏겨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안 했죠. 그만큼 2등인 거야. 쌤, 다른 학교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다른 학교들은 내가 풀이 방향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그 풀이 방향이 진짜 맞는 풀이 방향인지 몰라요. 왜? 발상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풀다가는 어느 순간에 딱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풀이는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경희대는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 문제풀이 방향을 한번 잡았으면 거의 스트레이트로 풀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경희대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야. 그거를 느꼈다고 한다면 굳이 연습지에 답안을 계산을 해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경희대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이제 경희대를 준비를 하려면 수능 후 금요일 하루밖에 없는데 나는 경희대를 좀 더 여유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말에 열리는 9월 22일 날 열리는 수능 직후 파이널 선행반 2반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고대, 경희대, 뭐 성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학교 중 하나의 파이널을 들어야 된대요. 뭘 들을 것 같아요? 대부분 고대 파이널을 듣는다고 해요. 왜? 고대 파이널을 들으면 걔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어려운 공부를 하면 낙수 효과로 다른 학교들도 준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우선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높은 학교가 어려운 시험일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고대가 성대보다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성대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성대는 심지어 범위가 수원, 투만 나오는데도 전범위인 고대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학벌, 라인업 있죠. 뭐 여러분들 흔히 아는 연고서상 그런 거. 그거랑 난이도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연대만 빼고. 연대는 이제 학교 중에서도 높은 학교인데 시험 난이도도 제일 높죠. 그건 진짜 우연이야. 연대라서 높은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냥 우연인 거야. 연대가 원래 어렵게 내던 학교고 원래 좋았던 학교니까 그 두 개가 겹친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우선 금물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대 파이널을 선택했다고 쳐요. 뭐 그 말이 맞다고 쳐. 근데 여러분들이 고대 파이널을 듣고 고대 최저를 못 맞추면, 그러면 고대 최적화된 공부를 했는데 고대를 못 가. 응시하러 못 가. 그러면 내가 했던 공부는 최적화된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고대에 최적화된 공부였는데 고대를 응시 못하러 가니까, 만약 우리가 인생 2회차였다고 한다면 나는 고대 최저를 못 맞출 운명인 걸 알고 있는 상태로 다시 미래로 갔어. 그러면은 나는 무슨 파이널을 들을까요? 성대나 경희대 파이널을 듣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죠? 그런 최적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최저를 맞췄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약 내가 최저를 맞출 거를 가정하고 그 학교 파이널을 들었는데 못 맞췄어. 그러면 그 공부가 좀 헛공부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이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수능 직후 학교들에 대한 파이널 선행반은요, 수능 전에 9월부터 11월 이 사이에 3번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능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있죠? 이날에 이제 2번의 수업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능 전에 3번은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숙민여대에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공통 주제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떤 이점이 있죠? 만약 내가 최저를 못 맞춰서 고대를 못 보러 갔어도 어차피 다른 학교들에 도움이 되는 다른 학교들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수능을 봤더니 고대 최저를 못 맞췄어. 그런데 이제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만약 맞췄어요. 경희대까지 맞췄어. 근데 이제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주력으로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서강대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내가 수학이 아직은 완벽하진 않으니 성균관대를 준비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성균관대 파이널 2개의 강의를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수능 전에 공부했던 3개의 강의, 수능 후에 신청하는 2개의 강의를 성균관대를 위해서 공부한 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어차피 금요일 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9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능 전에 공부했던 이 3번의 수업 복습하고 2번의 강의 3시간짜리, 3시간 반짜리 2개 들으면 그냥 하루가 끝나요. 이 이상의 공부는 어차피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정시 성적표를 보시고 나는 이 학교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거를 금요일 날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은 그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 거고. 그러면 쌤, 다른 학교들은 뭐 대비 다 못하고 가는 거네요? 그럴 거면 미리 수리논술 공부를 했어야죠. 3월부터. 왜 그거를 본인이 안 해놓고 그걸 왜 걱정하나요? 그렇죠? 걱정이 되면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못했던,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 공부를 3번 안에 압축을 시켜드리겠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수리논술 공부를 최소한으로 해놓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도 신청해도 좋은 그러한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 최저를 제가 못 맞췄어요. 그러면 이 2개 강의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환불되나요? 환불됩니다. 원래 교육청법에 의하면 절반 이상을 들으면 뒤에 거는 환불이 안 된다 해요. 원래는. 그런데 제가 학원에 해달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최저가 못 맞췄다는 것이 인증이 되면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이런 돈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원래 수리논술로 갈 팔자가 아닌데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 팔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 돈은 사실 아까운 게 아니야. 근데 이 돈이 내 입으로 들어오니까 그 말이 마치 장사치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제3자였어도 똑같은 얘기 했을 거야. 어찌됐건 이러한 공부가 뭐 독학서에도 좋습니다. 제 독학서 한 세트에 6만 원밖에 안 하죠. 그걸로 공부해도 괜찮아요. 뭘로 해도 괜찮아. 그냥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학교는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제 숙명여대가 제일 베스트하고요. 이제 다른 학교들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수리논술 학습이 평소에 부족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페이지랑 여기 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추석 끝나고 9월 22일 날, 9월 29일 날, 그리고 10월 6일까지 이렇게 3일 정도는 수능 전 50일 전이니까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겠죠. 그렇죠? 투자를 해서 공부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리논술 뭐 신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3번의 수업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수능 후 파이널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건국대도 시험일이 바로 토요일인데 건국대는 이제 금요일 날 따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국대는 2번의 파이널만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건국대 안 넣어놓은 거야. 그냥 수능 직후에 굵직한 학교들을 다 넣어놨다. 그게 아니야. 공통적인 주제 3개를 묶을 수 있는 학교들만 묶어놨다. 진짜 효율성 높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건국대는 저 2번만 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과기대까지 있고 이제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 세종대는 공부할 시간 많죠. 이 학교들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수능 다음 주에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이제 파이널 교재 한 권씩 있을 텐데 이 파이널은 이제 학교 통합이죠.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뭐 이런 학교들. 그래서 이제 통합 교재로 이제 하나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해서 이제 대학별 빈출 주제 볼 거고요. 그리고 실전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출제 안 됐는데 나올만 해. 왜 그러냐면 기출에서 이런 거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야.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 교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복습 영상 첨삭 제공됩니다. 누구든 해외에서 듣는 친구도 첨삭 제공됩니다. 온라인 첨삭 제공되니까 이제 공부할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모의논술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 위에 있는 두 점, PQ가 1,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해놓고 이제 넓이를 각각 구하래. 뭐 어떻겠어요? 그냥 구해야 돼요. 뭐. 자, 여기를 이제 x2, y2 여기를 이제 x1, y1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QFF' 이 QFF'을 왜 구하라고 했을까요? 뭐 오타일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PFF' 구하라고 하겠어요. 왜냐면 PFF', PFF' 그죠? 그리고 Q, PQF, PQF 아마도 이제 오타일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QFF'이든 PFF'이든 그냥 밑변이 뭐야? 그냥 밑변이 2C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C 곱하기 QFF'이면 그냥 Y2 하면 되고 PFF'이면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2C 곱하기 Y1 하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어렵지 않고 그냥 어차피 뒤에 문제에서도 써야 되니까 너를 구해 놓읍시다. 얘는 C 곱하기 Y1이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PQF요. 여기 넓이인데, 자, 이렇게 좀 뒤틀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고 했냐면, 한 점에서, 뭐, 물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높이 구해도 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해도 되는데, 이제 그거 말고,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선 한번 그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PQF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죠. 아래쪽 삼각형, 위쪽 삼각형. 아래쪽 삼각형은 이 초록색을 밑변을 하고요. 높이가 Y2인 이런 삼각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너고 높이가 Y1과 Y2 사이인 이러한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밑변을 공유하죠. 그러면 각각의 넓이 공식을 썼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까지는 똑같다는 뜻이야. 거기다가 높이만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삼각형의 넓이를 싹 더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까지는 똑같이 묶일 거고 높이 더하기 높이만 남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를 더하면 뭐가 되냐고요? Y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형 PQF는요. 2분의 1 곱하기 공통 밑변을 좀 이따 구하고 거기다가 높이만 곱해주시면 Y1만 곱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다. 우리는 저 밑변의 길이만 구하러 가봅시다. 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냥 두 점 사이에 직선 방정식 세울 수 있죠. Y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웠고요. 그렇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y 자리에 y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뭘 구할 수가 있어? 여기서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 c 플러스 y2의 x1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렇죠? 이 x 값에서 뭐의 x값을 빼면 돼요? 이 x2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너에서 마이너스 x2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제 너를 전개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c 플러스 x1 y2 마이너스 c y2 마이너스 x2 y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식을 뭘로 나눈다? c 곱하기 y1으로 나누겠다. 그런 다음에 극한을 씌우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y1은 뭘로? t로 두고요. y2는요. 1로 둔다. 그랬을 때 이 점 p와 q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에서 x1을 구하면 y1 자리에 t를 대입한 다음 x를 정리하면 x1이 되겠죠? 너는 t에 대한 함수지 않겠니?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y 자리에 2를 대입하면 x2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x2는 t에 대한 상수가 나오겠죠. y 자리에 2를 넣었으니까요. 그쵸?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식들이 있을 텐데 이 식들을 다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 다음 극한을 씌우면 어떻다?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록색 식을 2번 문제에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y1이 무한대로 갈 때로 극한을 씌울 텐데 이 극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번 이 극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y1이 무한대로 간댔죠? 그러면 이 cy1분의 c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c가 약분되면서 y1분의 1이잖아. 그러면 분모에 무한이 가니까 무한대분의 1 되면 이 부분은 0으로 가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부분도 어떻게 가겠죠? 일단 어떻게 잘 갈 거야. 그런데 여기는 y1이 t였고 x1도 t에 대한 함수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적당한 극한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극한값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너는 우선 보류야. 자, 너 같은 경우는요. cy2는 c도 상수고 y2도 1이란 상수야.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겠죠. 그렇죠?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부분은 y1 나눠지니까 결국에는 너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챙겨주시고요. 2분의 1도 챙겨주시고 여기 c도 챙겨주셔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그러면 x2는 우리가 실제로 1 대입해서 루트를 넣어서 구할 수 있는 상수니까 여기도 구할 수 있다고 되는 거죠. 너네 둘은 없애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극한을 처리를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필요한 극한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극한만 구하면 되는 거냐면 리미트 y1이 무한대로 갔을 때 c는 상수고 x1은 함수고 y2도 어차피 1이라는 상수 2분의 1도 상수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극한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러면 제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그냥 너는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t분의 x1t에 대한 함수니까 x1t 이거 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래도 괜찮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계산이 많죠. 이 x2 구할 때도 루트 천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에 그런 찌든 그러한 뇌의 피로도를 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산을 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맞거든. 그러면 이 부분에 계산을 안 하고 어떻게 구할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는 거야. 너 어떻게 구할까?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 왼쪽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원점이고, 자, 여기는요. x1, y1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 두 점을 이은 여기가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이게 뭐예요? x1분의 y1이야. 근데 여기에서 x1이든 y1이든 둘 중 하나라도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점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디로 가요? a분의 b로 가죠. 이 a분의 b가 뭐야? 점근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쌍곡선을 그릴 때 항상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이 가게끔 이제 그리는 게 팁이다. 이러면서 우리 내신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근데 둘 중 뭐든 무한대로 가면 되니까 우리는 y1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죠. 그랬을 때 x1분의 y1이 그냥 a분의 b야. 저 극한값을 풀 필요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값은 그냥 너의 값은 계산을 안 해도 b분의 a야. 점근선 정의죠. 이런 것을 잘 녹여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적당하게 줄일 수가 있었던 이제 이런 문제인데 아마 해설지도 그렇게 안 풀고 있을 겁니다. 대학교 해설지도.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둡시다. 괜찮은 문제죠. 이걸 알아둘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네, 그 다음에 칠판 정리하고 이제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자, 밑변이 이제 변의 길이가 10인 그런 정삼각형의 밑변하는 그런 삼면체가 있고요.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이 H는 BCD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게중심인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뭐 외심도 되고 내심도 되고 다양한 성질이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정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여기 H에서 이만큼 길이를 우리가 구해보시면요. 루트 3분의 5라는 값이 쉽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3분의 10이 나올 테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무게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띵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5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면각 세타가 문제에서 등장했는데 그 세타는 우리가 작도하기를 여기가 세타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뭐 L이라고 두신다면 루트 3L분의 5가 코사인 값인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L 값이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L 값이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반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반띵하니까 이만큼이 5라서 5 여기 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5 루트 2 이렇게 AB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사면체에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외접하는 구라고 했어요. 외접하는 구. 그러면 어찌됐건 이 구에, 그렇죠? 어떠한 원이 있을 거고요. 이 원 위에 BCD가 있어야 되는 구조 아니야? B, C, D.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점 A가 있어가지고, 이런 삼면체가 구에 내접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지. 이해됐어요? 색깔 조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두 개로 생각해 봐. 첫 번째, 구의 중심 5가 있어요. 이 5에서 삼각형 BCD로 이 삼각형 BCD의 외접원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수선의 발. 그게 H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 등장하는 H가 될 겁니다. BCD의 외접원의 외심이 되기도 하니까 너는 H가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A에서 삼각형 BCD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그게 뭐예요? 문제 정의에서 H죠. 어떻게 돼? 중복이 됐죠. O에서도 여기로 수선의 발, A에서도 여기로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그 수선의 발이 중복이 됐다는 뜻은 O랑 H랑 A 이 세 점이 모두 한직선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길이들을 열심히 잘 구해놨는데 AH를 연장을 시키면 이 뒤쪽으로 뭐가 있을 거다? O가 있을 거라고. 세 점은 한 직선이 있으니까 AH를 연장하면 그 위에 O가 있을 것이고 얘는 외접 9의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A에서부터 O까지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O에서부터 B까지의 반지름도 역시나 몇이 될 것이다? R이 될 것이다.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지워야 되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OBA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이제 BHA가 직각인 거는 너무나 자명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직을 그렸을 때 여기가 뭐다? H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5 루트 2가 된다는 부분인 거고 여기가 루트 3분의 5고 여기가 5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10 그러면은 3분의 100을 여기 제곱 25, 50에서 빼면 3분의 50이 되죠. 그쵸? 그러면 너는 3분의 5루트 6. 3분의 5루트 6이 될 것이고, 여기 길이가 R이라고 했고,
5의 길이도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r-3분의 5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면 r 값이 구해질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r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2분의 5 루트 6이 나온대요.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숫자가 복잡했다. 이럴 거면 숫자를 10으로 줄 필요가 없지. 지금 모든 값들의 5들이 포함되어 있죠. 5. 그러면은 얘는 우선은 길이를 10이 아닌 2로 줄여놓고, 그렇죠? 또 분모에 루트 3 있는 거 싫잖아. 지금 분모에 3까지 있네요. 3까지. 그치? 2 또는 3 있으니까 차라리 변의 길이를 못해도 12. 10이 아니고 12로 줬으면 계산이 매우 깔끔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경희대는 신경을 별로 안 쓴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력이 동반돼야 되는 이제 그런 학교 중 하나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건 불만사항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깔끔한 문제의 모의고사를 볼 거긴 하지만 이것은 별로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논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뻔한 계산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수능 4점으로 나와도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단순 연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맞추고 대학을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것은 별도의 발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서 꼭 풀어보시고요. 안 풀리면 대학교 답안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별의 같은 것도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문제. 메디컬 문제라고 공대 학생들은 안 본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두 문제의 난이도 차이가 없으니까요. 알겠죠? 이제 메디컬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번은 그냥 열심히 노가다 하면 되는 별로 의미가 없는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따로 풀지는 않을 거고요. 진짜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제가 형 친구들한테는 상식 파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희대는 진짜로 계산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그리고 시간 제한에 맞춰서 그 계산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끈기만 있으면 붙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이디어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이제 공대 친구들한테는 해당이 없겠지만 메디컬 친구들은 이런 부분도 조금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결국에는 다른 학교들 수리논술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은 이제 늘려지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제 경희대 기출만 풀었다고 한다면 절대 이런 사고력을 테스트해볼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문제 왜 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 너무 계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산 잘하는 괴물들은 많단 말이야. 걔네들이 과연 진짜 수학을 잘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구몬 우수 구독자였나?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나 봐. 그래서 이제 조금 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네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손이 노는 그런 연산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그러한 창의력이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되면 안 되니까 1, 2번으로 나눠서 아주 문제 설계는 잘 된 이제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임의로 주어진 n개의 자연수 중 합이 m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n개의 자연수를 항상 찾을 수 있다요. 그러니까 나한테 n을 9로 던져줘.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 중에서 9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엄청 많죠. 자연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무한대 C9인 거야. 9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그렇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조합들 중에서 어떤 조합을 골라도 그 조합 내에서 9개 중에서 내가 m개를 골랐을 때 그 합이 m의 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려면 이 n 값을, 이 9라는 값을 최소한 몇을 잡아야 되겠는가 라는 거예요. 자, 문제로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m이 3일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3개의 합으로 3의 배수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최소한 몇 개를 뽑아야 되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3개만 뽑아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뽑으면 합이 3이 되는 거예요? 3, 4, 5 이렇게 3개를 뽑으면, 그렇죠? n이 3일 때야, 이땐 3개를 뽑으면 여기 3개 안에 있는 3개의 합이니까 결국 너의 합이거든. 너의 합은 몇이야? 12죠. 12는 3의 배수? 맞네. 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 3개의 자연수를 뽑았을 때 3, 4, 6을 뽑았어. 그러면 이 합은 몇이에요? 13이죠. 13은 3의 배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3개인 자연수가 3개인 임의의 집합을 골랐을 때 너가 고르면 통과지만 너를 고르면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n은 최소값 3은 n의 최소값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야. 다시. 자, n이 4일 때 보시면 내가 3, 4, 5라는 숫자를 3, 4, 5, 6이라는 이 4개 숫자를 골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개를 뽑아서 3의 배수의 합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역시나 3, 4, 5를 고르면 돼. 굳이 멍청하게 3, 4, 6을 고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3, 4, 5를 고르면 너의 합이 12니까요. 3의 배수 맞습니다. 이게 되는 건데 만약 내가 4개의 숫자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3개를 더해봤자 3의 배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역시도 반례가 존재하니까는 4라는 숫자는 n의 최소값이 될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1, 2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3, 4, 5, 6은 왜 됐었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4는 나머지가 1, 5는 2고요. 6도 나머지가 0이에요. 이렇게 4개를 고르면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빙고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빙고. 이런 빙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너네 3개를 더하면 나머지가 0이 됩니다. 3으로 나눴을 때. 그쵸? 나머지 합이 3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빙고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그 빙고에 해당하는 숫자들, 나머지가 0, 1, 2인 숫자들 3, 4, 5 혹은 뭐도 될 수가 있겠어? 당연히 4, 5, 6도 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숫자들을 고르면 그때 합은 3의 배수가 되니까는 항상 이 문제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3개의 자연수를 뽑아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한 거죠? 나머지가 0과 1인 숫자, 여기는 나머지가 0과 1인 숫자. 이렇게 골라버린 거죠. 이렇게 고르면 빙고가 있나요? 빙고가 없죠. 빙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3개의 자연수를 아무리 골라도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애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3개 더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2가 돼버릴 거 아니야. 1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그치? 아무리 3, 6, 9, 12 이렇게 3의 배수를 떡칠을 해놔도 이런 애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너는 최소값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맞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빙고판에서 5개를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은 이 위와 이 옆에서부터 고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5개를 골랐을 때 빙고가 안 나오게끔 한번 골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골라야 돼? 우선은 너를 고를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너를 고르거나인데 이래버리면은 빙고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 너를 고르면 이렇게 빙고, 너를 고르면 이렇게 빙고. 그쵸? 선생님, 이러면 빙고가 없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어차피 너네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네 이렇게 더하면 그냥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치? 최대한 위쪽의 것을 고른다. 너를 고를 바에는 너를 고른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빙고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빙고를 못 만든다. 그거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각 종류의 숫자들을 하나씩 더하면 이게 3의 배수가 되어버린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n이 5일 때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아무리 날고 길게 잡아도 3개의 자연수를 적당하게 빼낼 수가 있어요. 어떤 3개?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3개를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풀이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답안은 어떻게 써야 될까? 답안도 이거와 비슷하게 쓰면 되는데 어찌됐건 5개의 숫자를 고를 거다. 그렇죠? 5개의 숫자를 고를 때 나머지가 0의 숫자, 1인 숫자, 2인 숫자들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구하실 텐데 5를 5 더하기 0 더하기 0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500, 050, 005. 그치? 또 뭐도 있어요? 410, 이거 6가지가 있겠죠. 열심히 돌리면. 너도 열심히 돌리면 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놈들에 의하면 어때요? 같은 종류가 최소한 3번 이상 있죠. 나머지가 같은 애들이 3개 이상 있으면 그 3개를 고르면, 나머지가 같은 애들이 3개를 고르면 걔네들의 합도 3의 배수가 됩니다. 나머지가 2인 숫자를 3개 더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머지가 2인 숫자, 나머지가 2인 숫자, 나머지가 2인 숫자는 너도 나머지가 2거든요.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잖아. 나머지들을 다 더하면 6이고 몫을 다 더해보면 0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의 합, 몫들의 합. 3으로 나눴을 때 몫. 그러면 너 3의 배수고 너 3의 배수잖아. 그치? 이건 정수론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가 있어버리면 3개가 있어버리면 합은 3의 배수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때 케이스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3의 배수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가 서로 다른 애들을 싹 다 더해도 3의 배수가 나오더라. 이제 그런 구조를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모두 다 한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나머지가 0, 1, 2인 숫자를 하나씩 골라서 더하면 그 숫자가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문제의 류는 어쩔 수 없이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구해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번을 어떻게 써먹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면 되시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방금 5라는 숫자 구했죠? 5개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골라도 3의 배수의 합을 만드는 3개의 숫자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3의 배수가 아니고 9의 배수를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3의 배수에다가 양변에 몇을 더하면 될까요? 3을 더하는 게 아니고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3을 곱해버리면 그냥 싹 써볼게. 3K1, 3K2, 3K3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9의 배수가 되는 거네요. 맞죠? 근데 너네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뭐도 등장을 해야 돼? 5개의 숫자가 완비가 되어야만 그 중에서 적당하게 3개를 골라서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K4랑 K5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9의 배수를 만들고 싶으면 3K1, 3K2, 3K3가 존재를 해야 될 테니 그쵸? 그러려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3K1, 3K2, 3K3, 3K4, 3K5가 문제풀이에 등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역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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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얘를 적용해 보자고. 뭐의 합이 3의 배수가 나오려면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5개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5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3개를 쓰겠죠. 그렇죠? 5개 중에 3개니까. 그리고 여기도 3개를 쓰겠죠. 여기도 3개를 쓸 겁니다. 여기도 3개를 쓸 거고요. 여기도 3개를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3개를 썼으면 이 위에서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3개의 합이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겠는가? 나올 수 있다. n이 5 이상이기만 하면은. 그걸 방금 1번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를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30, 8, 11, 14, 17.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설지 보면 정답이 17이거든요.
이 17의 등장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3을 왜 했는지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야.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17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그걸로부터 답안을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17은 5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는 A1부터 A17 사이에서 적당한 3개의 숫자를 뽑아서 걔네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세 숫자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1번 문제에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걔네들을 A1, A2, A3라고 할게요. 이래도 일반성이 잃지 않죠. 그쵸? 그러면 나는 이제 너네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14개에 대해서 이 14 역시도 5 이상이니까 이 14개 중에서 적당한 놈 3개를 골라서 합이 3의 배수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애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 6개를 또 썼으니까 11개, 이제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이제 11개에 대해서 쓴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8개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5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2번 문제에서도 n을 최소로 잡고 싶으니까 여기가 5 이상이면 되는데 딱 5인 상황을 상상을 해서 거꾸로 가가지고 17이라는 숫자를 연상해낸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것은 답안에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됐건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해설지는 보면 갑자기 16일 때 생각하고 그렇죠? 경희대 답안지 보면 16일 때 상상하고 안 된다. 근데 17일 때는 한번 보니까 되더라. 이러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6, 17이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생각해내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경희대 답안지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17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해 준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5개라는 숫자가 있어야 돼. 뭘 하려면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들려면 그러면 어찌됐건 세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다라는 걸 써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5개의 숫자가 필요하다 해서 K1부터 K5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9의 배수를 만드는 게 목표니까 여기 앞에 양변에 3을 곱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3K1, 3K2, 3K3가 등장하고 3K4, 3K5까지 등장을 하려면 그래야 5개의 숫자가 완비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1번의 과정을 총 몇 번 반복을 해야 되겠어? 5번을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에는 적용을 5개로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각각 3씩 늘어난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1번을 적용을 계속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5에서 8, 11, 14, 17, 30 늘어나니까 그래서 17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떠올리는 걸 알았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았으면 이제 답안은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17 때부터 가는 거야. A1부터 A17까지의 17개의 숫자가 있다. 라고 해놓고 1번에 의하여 이러한 세 숫자가 있고 걔네를 A1, A2, A3를 하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만족시키는 애들이 있을 것이다. 그쵸? 그랬더니 여기 우변에 5개의 숫자가 생겼다. 그런데 이 5개에 대한 숫자 K1, K2, K3, K4, K5에 대해서도 너네가 몇 개니까? 5개니까 1번 문제에 의해서 적당히 3개를 더하면 그거는 3의 배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K1, 3K2, 3K3를 더하면 걔네가 몇의 배수? 9의 배수일 거니까 결국에는 이 좌변에 다 더하면 A1부터 A9까지 합이 9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A1부터 A17 사이에서는 항상 9의 배수의 합이 나오도록 하는 9개의 자연수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된 셈이야. 이제 이해돼요? 이제 이해되시죠? 앞에서는 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라고 했는데 그 얘기했던 것이 17연상법이에요. 알겠어요? 17이라는 숫자를 연상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입니다. 제 실제 사고이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17일 때는 이러한 식으로 된다는 것을 답안지에 방금 보였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제 뭘 보여야 돼요? 이 17이 최소인 것을 보여야 되지. 그래서 16일 때가 간 거야. 16일 때는 안 되더라.
보이면 최소가 17이 되는 거죠. 쌤, 15일 때는요? 15는 생각해봐. 16개를 뽑았는데도 9개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애를 적당하게 잡을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 덜 뽑으면 당연하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퀄리티를 올리려면 국가대표 후보군을 늘려야지 국가대표 후보군을 좁혀버리면 그 안에서 겨우겨우 22명 맞춰서 국가대표를 고르는 그런 옹졸한 상황이 퀄리티 높은 국가대표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외국 귀화 선수까지 모두 포함한 그러한 넓은 후보에서 국가대표를 골라야 좋은 국가대표가 나올까요? 당연하게 선수 풀이 넓어야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6일 때가 안 되면 15일 때도 14일 때도 13일 때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일 때는 발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잡으면 돼요? 나머지가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숫자 8개랑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8개를 고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해봤자 이 나머지는요 9개를 더하면 9개의 나머지 합은요 1부터 8 사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개의 나머지 합이 9의 배수가 나와야만 이제 9개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방금 3의 배수일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16일 때 안 되니까 17일 때가 최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에 뭐랄까 끈기 전혀 관련 없는 문제지, 그치? 그래서 이제 메디컬 친구들은 약간 이 부분에 조금 방점을 둔 학습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파이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좀 드릴게요. 알겠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설 강의 마무리 짓고요. 자, 저희는 이제 수능 전에 3번 수업, 그렇죠? 그리고 수능 후에 경희대를 마저 볼 거라면 경희대 전형 수업 2번을 신청해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희는 수능 직후 파이널 반에서 수능 전에 9월 달에 미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나중에 본 친구들도 우리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영상 수업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